마켓 무버입니다. 최근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실적도 공개를 하고는 있는데요. 시장이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실적 결과가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LNF의 경우에는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영업 손실 1,500억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적자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도 하회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들 의미가 있었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4분기 판가 하락에도 출하량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3% 증가했다라는 점 특징적이었고요. 2024년 3분기에 출하량이 최저를 기록한 이후에는 4분기부터는 회복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FP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시장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테슬라향 2차 전지주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품기도 했는데요. LNF가 대표적인 테슬라향 공급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시장에서 양극재 업체에 대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영업이익에 대한 앞으로의 추정치 역시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가의 하방 압력을 디딜 수 있을지에 대한 데에서는 물음표가 뜨는 것도 사실입니다.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한투자증권도 앞으로의 실적 추정치 눈높이를 낮춰 잡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2만 5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 터널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점이고 주가 하방은 지지해줄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악재가 대부분 반영된 상황이고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는 평가였고요. 견조한 수요가 특히나 예상되고 있는 테슬라향 신제품 판매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LFP 양산 가능성을 감안해 봤을 때 차별화된 경쟁력이 점차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LNF의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모두 2024년을 저점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이제 LNF를 필두로 테슬라향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두 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로봇주들 다만 좀 일부 종목들에 좀 지나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로봇주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탑픽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저는 큐렉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 있는 거네요. 원픽 기업.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저는 이제 한번 언급드렸던 인탑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로봇주 안에서도 탑픽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큐렉소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에 또 의료 쪽이 아주 또 핫하잖아요.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론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뭔가를 좀 보여준 적이 없는 기업들이 대다수긴 한데 이 전 세계 이 산업 로봇 이제 협동 로봇까지 포함을 해서 2018년도에 전체 캐파가 5조 8천억이었었어요. 2018년도 지금서부터 한 7년 정도 전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이라 로봇 산업이 어떤 성장성을 보여준다라는 건 사실 뭐 2030년도까지 얼마까지 커지겠다 이건 절대 아닌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로봇 산업 자체가 커지진 않고 있죠. 그리고 국내 뭐 몇몇 개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뭐 한 100억대인데 지금 영업 시가총액이 7조 원이 넘는 기업들도 있고 제 기준으로는 뭐 물론 이런 수치들만 보면은 사실 주식에서 큰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좀 약간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큐렉소를 왜 골랐냐면 그나마 우리나라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큐렉소가 그나마 일단 뭐 외국
에서도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그동안에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료 로봇이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매출을 보면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큐렉소도 뭐 실적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죠. 근데 로봇 산업, 로봇 기업에 주는 멀티플이 시장에서 굉장히 후하기 때문에 큐렉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하면 실체가 있는 로봇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기업을 선택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적 괜찮으냐. 실적이 나와야지 여기에 뭐가 더해져도 더해졌지 실적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진다고 한들 이게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시선이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이게 미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점에서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을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시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인탑스 이미 한번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듣고 갈까요? 네. 휴대폰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적이 좀 큰 폭으로 증가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진단키트 케이스 쪽에 이제 매출이 상당히 이제 급감하는 바람에 매출까지도 이제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휴대폰 케이스 쪽 매출이 견조하게 좀 잘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 삼성전자의 보핏이라는 제품을 최종 이제 조립, 생산 등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번에 LG전자가 인수한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기업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서비와 서비 플러스를 이제 위탁 생산을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로봇 위탁 생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저번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조정을 받게 된다면 27,000원부터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저점으로 정확하게 27,000원을 터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들어왔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혹여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매수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27,000원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대로 만약에 버텨준다면 조만간 장대 양봉 하나 정도를 탁 만들면서 24,000원 정도 라인을 터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클로봇이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못 잡으신 분들,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다면 뒤늦게 올라갈 수 있는 인탑스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도 지금 월봉상 흐름을 보면 굉장히 바닥권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만약에 추세 상승력이 잘만 나오게 된다면 3만 원 구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탑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